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포를 즐겨라.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지금 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배트맨 2부 주식 콜콜,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선윤입니다. 네, 전문가님, 날이 너무 더운데 시장 보니까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네. 오늘장 한마디 간략하게 짚어주시면요. 네, 아직까지 테마주들이 상당히 조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라인에서 포스코 라인으로 옮겨갔다가 이제는 다시 초전도체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오늘 보니까 신용등급 강등 이슈까지 같이 불어닥치면서 시장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 같은데요. 자, 우선 미 선물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열릴 뉴욕 증시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에 따라 국내 증시가 내일장에서의 반등 흐름이 나올지 아니면 이대로 멈춰버릴지가 결정될 것 같은데요. 우선 기점은 뉴욕 증시 흐름 나스닥 기준으로 해서 2%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준으로 해서 지켜준다면, 만약에 2%를 깨지 않는다면은 국내 증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금 힘든 시장이 될 것 같으니까 우선은 차분하게 시장 보시고, 어찌됐든 뉴욕 증시가 안 빠진다면 내일은 또 급반등이 나올 테니까요. 기회를 한번 노리시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려봅니다. 네,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지금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전화 023-1553-2611, 2612번으로 전화 상담 접수해 볼 수 있고요. 문자로도 신청 가능한데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고민되는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셔도 저희가 접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 유튜브로도 남기실 수 있죠. 댓글창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배트맨 2부 주식 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장은 많이들 고민이 되셨을 겁니다. 갑자기 또 잘 아침에 시작 흐름이 나쁘지 않았어요. 장 초반에 상승 분위기를 좀 탔단 말이에요. 9시부터 시작해서 한 9시 반 10시까지. 그러다가 10시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쫙 밀려버렸습니다. 코스피도 그랬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종목들 전체 흐름에서 봤을 때 반등이 좀 나오나 싶었던 에코프로나 포스코 관련주들이 흐름이 조금 안 좋게 바뀌면서 시장을 좀 더 하락 쪽으로 이끌었던 모습이 좀 강했고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피치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따른 이슈에 따라서 약간 좀 불안, 괜찮다곤 했지만은 항상 걱정이 멈춰 앞서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형주들의 하락도 두드러지면서 시장을 끌어내렸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큰 폭의 좀 하락을 보여주면서 그간의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전체 수급 상황으로도 잠깐 살펴보자면요. 지금 보면 오늘도 기관들 어제는 들어왔지만 매도세가 굉장히 좀 강했던 그런 하루였고요. 내일 시장이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내일 목요일, 금요일 지나면서 이번 주 마무리를 잘 해야 될 텐데 생각해보면은 이 신용등급 강등 이슈가 있었던 지난번 같은 경우가 뉴욕 증시가 15%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회복하는데 반년의 시간이 소요됐고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또다시 이런 급락장이 나와준다면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해질 것 같긴 하지만 사실 그때와는 굉장히 다릅니다. 이미 악재는 다 반영된 상황이고 금리가 최상단을 찍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락보다는 상승으로 시장을 큰 틀에서 보시는 게 맞고요. 오히려 지금의 이런 단기 이슈에 따른 하락이 나온다면은 위기를 기회를 삼으셔야 되고 공포를 즐기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간에 봐오셨던 매수하고 싶으셨던 종목 빠르게 하락이 나온다면은 잘 매수하셔서 연말 내년까지 가져가 보신다면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도무지 공포를 즐기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활짝 열려 있고요.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김선윤 이렇게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입장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니면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자세하게 소통 좀 이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종목 상담 진행을 해볼 텐데요.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접수된 이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안심하시고 많은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 접수 방법은요.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상담 남겨주셔도 되고요. 전화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상담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고민되는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문자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 유튜브 댓글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창에 고민되는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셔도 저희가 접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 주셨고요. 종목명은 SK바이오팜이라고 합니다. 매수가가 11만 1,700원에 비중은 3%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종가 살펴보니까 9만 1,000원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매수가 이탈한 상황인데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SK바이오팜이나 SK바이오사이언스 둘 다 흐름이 좋습니다. 제가 최근에 계속 강조드렸었던 제약바이오 흐름을 같이 보셔야 되는데 자, 매수가가 11만 1,700원이세요. 라인을 잡아보자면은 여기쯤 되시는 것 같네요. 매수하신 지는 2년 정도가 되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슬슬 드디어 매수가까지 오는 그림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계속 강조드리죠. 제약바이오에서 대형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셀트리온 삼형제 보셔야 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셔야 되고 제가 지난주 추천주 삼성바이오로직스였죠. 급등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SK바이오팜과 SK바이오사이언스도 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중요합니다. 실적 흐름 보셔야 되고요. 국내 증시에서 보셔야 될 게 CDMO, CMO 보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포커스 맞추시고 실적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성장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걱정보다는 바닥에서 다시 빠르게 올려칠 겁니다. 자, 이번에 중요한 자리가 나왔는데요. 작년에 박스권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가격적으로 살펴보자면 얼마냐면요. 바로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여기 가격적으로 한 9만 원인데 이 자리 지금 지켜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장이 흔들리면 전통적으로 바이오주도 방어주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뚫었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시장에서도 이렇게 안 좋았지만 시장이. 자, 그럼 그 다음 박스로 보이는 자리가 여기 자리란 말이에요. 여기 자리 가격적으로 설명해 보자면 거의 10만 원 정도 가격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라인에서 10만 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급등이 나와서 조정이 나왔다 갈 수는 있겠지만은 조금만 호흡을 길게만 보신다면은 매수가 이상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팜 좋고요. 사이언스 좋고 삼바 좋고 셀트리온 라인 괜찮습니다. 하반기 실적주들, 내년 실적주들 보신다면은 반드시 포트에 있어야 되는 종목이다. 물론 좀 빠르게 담아서 하락 흐름을 좀 보셨고 힘드셨던 과정이긴 했지만 이제는 잘 견뎌 오셨기 때문에 지금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좋은 결과 보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K바이오팜 충분히 수익 전환 이후에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요. 인내심을 갖고 조금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 주셨고요. 에코프로 HN 주셨습니다. 매수가 7만 5천 원에 비중이 30%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종가를 살펴보니까 8만 5,700원 수익권이시거든요. 비중도 30%인데 요즘에 이 에코프로를 두고 이제 상승이 좀 끊겼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조정이 있다 다시 반등 줄 거다 하는 이야기도 있다 보니까 대응이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 종목 어떻게 하면 잘 좀 대응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 종목은 제가 작년에 이제 MTN에 있었어요. 이제 올해 이제 서경으로 넘어왔는데 작년 MTN 있을 때 차트 보시면
이때 강조를 제가 되게 많이 드렸어요. 작년 6월 달, 7월 달 말씀 많이 드렸고요. 여기서부터 해서 쫙 급등이 나와서 한번 이슈를 쳤죠, 제가. 그리고 그때 항상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5만 원 아래에서는 그냥 무조건 사세요라고 굉장히 오랜 기간 말씀을 드려왔어요. 네, 제가 1월까지 방송을 했기 때문에 5만 원 아래에 왔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쫙 급등이 나왔는데 에코프로 라인들의 움직임 자체가 또 좋다 보니까 덩달아 따라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환경 관련해서 뭐 탄소 배출권 같이 이슈가 좀 발생하는 종목인데요. 근데 최근의 흐름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의 영향에 따라서 같은 회사 계열사로서 올라갔던 포인트가 좀 크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좀 됩니다. 그래서 물론 매수하신 가격대 굉장히 잘 잡으셨고 현재 수익 중인데 혹여나 오늘 윗골이 달리고 좀 안 좋았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 라인은 에코프로를 들어서 설명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에코프로가 최근에 가장 저점이었던 자리가 금요일 날 저점 93만 5천 원짜리입니다. 그리고 심적 저항선으로 작용하는 자리가 아마도 100만 원짜리가 될 겁니다. 한 10% 정도 이상 빠져야겠죠. 자, 에코프로를 기준으로 해서 100만 원 흐름이 이탈할 경우에 에코프로 HN도 덩달아 흐름 자체가 안 좋을 가능성이 분명히 큽니다. 그래서 우선 저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8만 원대 아래로 에코프로 HN이 급하게 떨어질 경우에는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면 좋겠는데 에코프로 HN이 올라가려면 이 회사의 본연의 가치로 올라갈 수는 없고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급등이 좀 나와줘야 따라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항상 차트 같이 보셔야 되고요. 에코프로 라인이 더 급하게 빠질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수익 실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니시라면은 지켜보시다가 더 빠지겠다 싶으시면 분할 매도 하시면서 정리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에코프로 H는 우선은 이 8만 원을 지지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두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볼 텐데요. 다음 상담은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두산 폴쉐. 두산 퓨얼셀. 네.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시죠? 55,000원에 20%입니다. 네, 매수가가 55,000원에 비중 20%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종가가 27,500원입니다. 매수가를 이탈을 해서 지금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네, 신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매수가가 좀 많이 높으시네요. 네, 언제 사신 거지? 보자. 한 2년 됐네요. 네. 와, 근데 높게 사셨다, 사시기는 차트 보니까. 전문가님, 아니, 추가 매수하고, 네. 제가 궁금한 건 추가 매수하고, 네. 앞으로 전망하고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하면 어느 선에서 해야 되는지, 기회는 놓친 건지, 안 그러면 지금 해도 되는지, 그게 궁금해 전화드렸습니다. 자, 보시면요. 네, 조금 추가 매수가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게 네, 신용도 야금야금 올라가는 게 보이고 그러니까 네. 신용 잔고가 신용이 조금씩 늘고 있어요. 네. 차트를 조금 제가 위로 올려서 크게 좀 보여드리자면 자, 보세요. 이게 신용인데요. 비율은 크지는 않지만 네. 조금씩 이제 누군가가 진입을 하고 있다는 게 좀 눈에 들어와요. 네. 라인상으로 충분히 들어오는 자리고요. 그리고 거래량도 최근에 보면은 아주 뭐 미세하긴 하지만 요 근래 좀 반등 나오면서 거래량이 좀 붙었어요. 네. 네. 살짝 붙었고 그리고 차트상으로 돌아가서 봤을 때 자, 작년 10월에 시장이 반등을 줬단 말이에요. 네. 그 자리부터 해서 지금 쌍바닥이 나와줬어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차트가 지금 돌리는 자리예요. 네. 크게 문제가 없다면. 그러면 두산 퓨어셀이 하반기 실적이나 내년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네. 제가 그것까지는 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문제 없다는 건 제가 알고 있긴 하거든요. 실적 부분에 있어서 성장성에 네. 대해서. 자, 네. 그러면 현 구간 때부터 반등이 나오기 시작해요. 네. 한동안 계속 나올 거예요. 저도 두산 퓨어셀은 내일이나 모레 방송에서 아침 방송에서 추천을 할까도 고민 중인 상황이에요. 좋다는 네. 거죠. 그러면 네. 반등이 나온다면은 1차적으로 반등 나올 수 있는 구간대가 35,000원부터 4만 원대까지 열려 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매수를 이제 하시면 되는데 네. 이게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네. 이 현재 그 주식하시는 그 운영하시는 금액 자체가 부담스러우신 금액이신가요? 아니면 괜찮으신가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안 부담스럽습니다. 아, 그러면 네. 여유가 있으시니까 네. 단가를 낮추시는 전략을 취하셔야 되고요. 네. 이게 바로 막 계속 급등은 아니고 약간 조정 거치면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아, 예. 추세가 여기서부터는 우상향이에요. 네. 그러니까 떨어질 때마다 매수 대응을 하시는 게 좋고, 네.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그래도 기관들이 오늘은 시장에 앉아서 팔긴 했지만 기관들이 연이어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네. 장 초반부터 해서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는 날이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때는 좀 많이 오르는 날이니까 그때는 아침부터 빠르게 잡으셔야 되고, 아. 그렇지 않은 날은 좀 밀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때는 밑에서 받치면서 드셔야 돼요. 아. 그렇게 해서 비중 늘려가신 다음에 단가 낮추신 다음에 네. 아마 얼마나 더 사실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사신 비율만큼 그대로 대응을 하시게 되면 네. 보자 4만 원까지 단가는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사신 금액만큼 똑같이 더 사시게 되면은 4만 원 초반대까지 떨어질 거예요. 네. 그러면 충분히 빠져나올 승산은 있어요. 예.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저는 떨어질 때마다 사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한번 느긋하게 대응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장기로는 이게 안 좋습니까? 장기로요? 장기로. 문제될 거 전혀 없죠. 오히려 장기로 보는 게 편하죠. 네. 그래. 네, 괜찮아요. 확실한 것은 지금 자리가 이제 바닥 자리인 건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속이 너무 시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네, 이 종목은 뭐 비중을 추가를 해서 매수 단가를 낮추는 전략이 유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주셨죠. 매수 단가를 4만 원 선까지 맞춰보는 전략도 좋겠다라고 조언을 주셨고요. 계속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수고 네.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동국제강이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3,500원에 20%예요. 네, 매수가가 13,500원, 비중 20%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국제강 오늘 종가가 12,850원 이렇게 소폭 좀 매수가를 이탈한 상황인데 뭐 철강주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최근 뭐 상한가를 간 기록도 있거든요.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네, 이거 언제 사셨을까요? 오늘 샀어요. 오늘 샀는데 오전에 보니까 막 14,400원 막 얼마 이렇게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조금 이렇게 좀 떨어지기 시작하길래 이 가격이면 괜찮구나 싶어가지고서 한 13,500원 매수를 했고 네. 엊그저께 상한가 한번 갔을 때도 가지고 있다가 그때는 좀 재미 좀 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뒤로 쭉 이렇게 해서 좀 더 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번에 이제 매수를 했는데 오후장 되니까 이게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서는 아니 내가 잘못 선택하는 건가 그래가지고 전문가님한테 여쭤보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오늘 시장 빠진 건 알고 계시죠? 네, 오늘 빠졌어요 보니까 오후에 빠지더라고요. 네, 10시 좀 넘어서부터 해서 시원하게 빠졌어요, 시장이. 예. 쭉쭉 빠졌는데 시장 빠지다 보니까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 예. 조금 아쉬운 점은 시장이 갑자기 급락하는데 이거 종목을 오히려 매수하셔가지고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 아니 이게 오전에 제가 쭉 지켜보고서 14,000 뭐 몇백 원까지 가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런데 그 이후부터 떨어지기 시작하길래 오전 중에 샀죠. 네, 근데 이제 그 이후부터 예. 동국제강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시장이 엄청 빠졌어요. 시장이. 전문가님 뭐 좀 하나 여쭤볼게요. 네, 말씀하세요. 이게 보니까 떴는데 보니까 투자 주의 종목으로 떴더라고요 오늘. 네, 네. 예. 너무 급등해서 그래요. 그렇게 되면 선생님 투자 주의 종목이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잘 그거 몰라서. 설명을 드릴까요? 네네. 자, 투자 주의 종목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공시사항에서 투자 주의 종목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이게 규정이 있는데 기준점을 잡고서 몇 % 이상 만약에 더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네. 그때는 하루 정지가 됩니다. 아. 하루 정지가 되는데 그 기준이 좀 네. 제가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주의가 언제 떴는지는 제가 좀 모르겠고 오늘 나왔어요. 오늘 나왔다고요? 어젠가 오늘인가 나왔어요 하여튼.
네, 나왔으면은 거기서 이제 공시사항을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이게 투자 주의 같은 경우 지금 제가 살펴보니까 8월 1일 날 장 끝나고 어제 장 끝나고 나왔던 게 네네. 어디 보자. 스팸 관여 과다 종목이라고 예. 광고성 기사가 너무 많이 나왔던 상황이고요. 사실 네. 이걸로는 딱히 뭐 거래 정지되는 건 아니에요. 이 내용으로는. 그래서 네. 우선은 지금 당장은 뭐 문제될 거 상황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 이 종목 너무 스팸이 많고 광고 홍보성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조심하세요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냥 네. 이 상황이니까요. 주가가 네. 다시 조금 안정되거나 떨어지게 되면은 이 주인은 풀리게 될 거예요. 선생님, 그럼 이거는 내일장에 이게 더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저도 이거는 시장을 봐야 되는 상황이라 네. 동국제강이 오늘 차트 보니까 시장 따라서 고스란히 움직였어요. 오늘 거래소 따라서 차트 코스피 따라 그대로 움직였거든요. 네. 그러면 내일 시장도 우선은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차트 보면은 우선은 금요일 날 16% 올랐고 네. 월요일 날 상한가 갔잖아요. 네네. 자, 그리고 나서 어제 시장이 나쁘진 않았거든요. 네네. 근데 어제 거래량이 그래도 좀 받쳐주면서 밑으로 좀 시가 대비해서 많이 밀리는 모습은 나왔어요. 이게 네. 누가 좀 정리를 한 포인트예요. 누가 팔고 나간 흐름이에요. 네. 그리고 오늘도 보면은 시가부터 버티는 모습이었는데 올라가는 흐름이었잖아요. 아침부터. 근데 이건 네. 다시 누군가 끌어올리는 수급이 붙는 모습이었는데 네. 장이 얻어 터져버리니까 네. 그냥 고스란히 돌아가 버린 상황이에요, 오늘. 그래서 내일 장을 볼 수밖에 없고요. 팁을 네네. 드리면 내일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 따라서 내일 국내 증시가 움직임이 좀 변동성이 있을 거예요. 네. 지금 나스닥 선물 많이 좀 빠진 상황에서 출발할 건데 뉴욕 증시가 네. 뉴욕 증시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2% 수준 정도 하락이 나오면 네. 내일 국내 증시는 볼 게 없어요. 별 재미가 없을 거고요. 네. 만약에 1% 안쪽에서 하락 흐름이나 오히려 반등 흐름이 나온다면 뉴욕 증시가 네네. 동국제강도 아마 덩달아 한 번 반등은 나올 거예요. 근데 네네. 그 이상은 보시면 안 돼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회는 딱 한 번이에요. 지금부터. 정말 매수가 딱 한 근처에 번. 오면은 매도를 하는 게 빠르겠구만요. 네, 기회는 딱 한 번이니까 네.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은 15,000원 이상에서 16,000원까지 기대할 수는 있습니다. 거기가 마지막 한 번이니까 네. 정리 꼭 하셔야 되고 혹시 뉴욕 증시 하락이 좀 심해서 내일 국내 증시가 좋지 않을 경우에 네.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 매물이 더 많이 나올 거예요. 네. 그럴 경우는 하락폭이 좀 더 깊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최악인 경우 12,000원 이탈하게 되면은 네. 그때는 가능한 한 비중을 많이 줄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약간 네, 조금은 처음엔 잘 드셨는데 네. 두 번째 자리는 좀 위험했어요, 솔직히.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일 아침에 가봐야 장이 열어봐야 알겠구만요. 네, 맞아요. 열어봐야 알아요. 이 종목은 현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내일 아침에 좀 오르면은 본전 때에서 그냥 얼른 매도를 해버리고 떨어져도 그냥 빨리 매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떨어지고 오르면은 차익 실현 빨리 하시고 네. 떨어져도 빨리빨리 파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동국제강은 반등을 주면 그때는 전량 좀 차익 실현을 해서 종목 교체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댓글창에 전문가님 상담 너무 잘해주신다고 반했다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저희 전문가님과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함께 해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아래 노란 톡방으로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참여하시는 방법은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우리 전문가님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또 지금 저희 상담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요. 상담 접수 방법은요.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상담 남겨주실 수 있고요. 문자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고민되는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셔도 저희가 접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볼 텐데요. 다음은 문자 상담 주셨습니다. 종목명은 효성화학이고
기비고요. 11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20%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효성화학 오늘 종가를 살펴보니까 14% 급등을 보였는데 10만 1,900원에서 종가 형성했거든요. 아직까지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인데 이 종목은 어떻게 매수가까지 반등의 기회를 줄까요? 자, 매수가가 뭐 그래도 높으신 건 아니에요. 11만 5천 원이시고 라인 잡자면 이 정도 라인이시고 매수하신 지는 한 몇 개월 정도 되신 건지 한 6개월 안쪽인 것 같아요. 자, 매수하신 가격대에서는 저라도 샀을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하신 가격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네. 다만 약간 시장에서 좀 소외받았던 게 좀 컸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최근의 흐름 보시면요. 수급이 붙었어요. 거래량도 좀 붙었고요. 약간 조금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수급 상황 볼까요? 물론 아직 뭐 기관들이나 포인트는 없지만 거래량이 7월 10일 한번 크게 붙으면서 들어왔었고 그다음 오늘 들어왔거든요. 뭔가 이슈거리와 함께 누군가가 이 종목을 좀 상당히 많이 좀 사는 듯한 흐름이 나와줍니다. 그래서 매집의 흐름이긴 한데 이게 과연 뭐 얼마를 보고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시총 자체가 우선 크진 않아요. 2,800억, 3,000억 수준이 좀 안 되기 때문에 대형 기관 쪽이라면은 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우선 지금 상황은 우선 나쁘진 않아요. 제가 볼 땐 반등 나올 거고 다만 매수가 왔다고 해서 이거 그냥 홀랑 하지 마세요. 네,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마도 제가 보는 가격 기준으로 따져보자면 15만 원대까지는 기다려볼 만합니다. 충분히. 그래서 한 수익률로 따져보자면은 30% 정도 수익 내고 나오실 수 있으시니까 그간에 몇 개월 고생하신 거는 잠깐 잊으시고 올라갈 때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도와드릴게요. 네, 이 종목은 무려 15만 원까지 상승 여력이 좀 보인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죠. 지금 매수가 이탈해서 마음이 좀 초조하실 수도 있지만 좀 진정하시고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 상담 남겨주셨습니다. 종목명 DB이고요. 매수가가 2,270원에 비중이 30%다라고 문자를 남겨주셨는데 오늘 종가 살펴보니까 딱 2,000원에서 종가 형성했거든요. 4% 낙폭을 보이긴 했는데 이 종목 지금 매수가에서 소폭 이탈이 된 상황입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DB, 개인적으로는 종목이 액면 병합 좀 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총은 4천억이 넘어가는 종목인데, 뭐 액면가 500원, 그 상장 주식 수가 너무 많아요. 정말 많아요. 2억 주거든요. 좀 줄였으면 좋겠어, 개인적으로. 네. 근데 어찌됐든 뭐 종목은 나쁘진 않아요. 괜찮은 좀 상황인데. 매수하신 가격대를 보면 2,270원짜리예요. 이 종목 이미 저 바닥부터 해서 작년 끝자락부터 해가지고요. 한 대여섯 배 오른 상황인데요. 그 자리에 들어가셨어요. 예. 야, 아마 많이 상당히 좀 답답하실 상황인 것 같은데 추이도 지금 불안해요. 지켜야 될 라인들이 이 라인이었는데 깨고 내려가면서 추이 하락을 보였던 게 지난주부터 좀 나와주고 있어요. 수급 상황도 열어보자면은 외인들은 꽉 잡아주는 잡다가 팔고 다 잡다가 파는 게 오늘 뭐 시장이 안 좋았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내일장에서도 수급적인 부분이 좀 꺾인다, 하락 흐름이 좀 깊어진다 하면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라인을 굳이 잡자면 이 종목은 라인이 깊을 수밖에 없어요. 손절가 라인이 깊어지는 게 1,700원 라인으로 볼 수밖에 없네요. 죄송하게도. 1,700원 라인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정리하시는 게 맞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또 마이너스 폭이 크실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 종목을 들고 있다면 내일이나 모레 이번 주 시장에서 반등이 안 나오게 되면은 저는 정리할 것 같습니다. 정리할 것 같고요.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은 매수가 위로는 기대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수가 위로 올라가면서 한 2,300원에서 2,500원 사이 그림이 나온다면은 그때 정리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 지금은 이번 주 상황에서 빠지지 않기를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빠진다면은 빠르게 정리하셔서 다른 종목의 대응이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 이렇게 1,700원 잡아주셨고요. 반등이 나오면 그때는 좀 종목 교체도 생각을 해보자라는 조언을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촌 F&B 주셨고요. 매수가가 9,000원, 비중이 5%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교촌 F&B가 오늘 종가를 살펴보니까 1.65% 밀려나면서 7,740원 이렇게 종가 형성이 됐거든요. 지금 매수가를 좀 이탈한 상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반등의 기회가 올까요? 네, 교촌 F&B. 저도 이제 가끔씩 사 먹는데 이게 뭐 상장하고 나서 참 좋았죠. 상장 좋았는데 이게 한 2년 넘어가면서 3년째 되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치킨집이 이거 하나냐? 예. 뭐 새로운 메뉴를 계속 내면서 이제 매출 확대를 어떻게든 이뤄내려고 하고 있긴 한데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잘 버텨지면서 좋은 모습은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저도 사실 많은 고민이 되는데 매수가 9,000원짜리세요. 사실 9,000원짜리면은 저 같아도 욕심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자리니까. 현재 차트 보자면 올해 초에 뭐 3월, 4월, 5월 이때 9,000원대 있었잖아요. 바닥을 계속 지지했거든요. 지지하고 있다가 이게 갑자기 깨져버리면서 이제 밀려버렸던 상황이라 좀 안타깝기는 해요. 수급 상황으로 살펴보자면은 역시나 뭐 딱히 거래량도 많지는 않기 때문에 어려운 자리기도 하고 고민이 많은 종목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근데 이렇다 할 모멘텀 거리를 찾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 너무나 그냥 소비 생활과 밀접한 종목이다 보니까 뭐 에코프로 라인들이나 뭔가 이벤트성이나 뭐 큰 이슈거리가 있다던가 뭐 이런 내용들이 필요한데 그런 게 사실 이 종목은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교촌이 무슨 엄청 특별하게 무엇을 한다 하면 모르겠는데 당장에 있어서는 네, 뭐 그냥 치킨 얘기밖에 없는 것 같고 특별한 얘기가 없어요. 뭐 캠핑 뭐 이런 뭐 이슈거리도 없어요. 그래서 우선은 급등을 노려보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이나마 반등이 나오면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을 좀 드려요. 그러니까 교촌의 적정 PER을 굳이 계산을 해본다면은 적정 시총이랑 맞춰봤을 때는 지금 조금 싼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심하셔라 정도로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부재하다 보니까 반등을 줄 때마다 그때 좀 차익 실현하고 종목 교체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 지금 종목 상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상담 접수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상담 남길 수 있고요. 문자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고민되는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셔도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DR텍요. DR텍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4,200원에 30%. 4,200원에 30% 3,200원. 네, 3,200원에 30%. 네, 일단 네네. DR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가 2,975원입니다. 매수가를 좀 이탈을 한 상황인데 이 종목 어떻게 매수가의 탈출의 기회를 줄까요? 추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를 어떤 경위로 사시게 되셨어요? 방송 보고 샀는데. 방송에서? 예. 어느 방송에서요? 고래삼 청산가? 얘기하면 안 된답니다. 네네네. 그만 얘기하시고. 예,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래요. 자, 우선 이게 테마성 종목인 건 아시죠? 예. 예. 테마성 종목인 건 아시고. 비중이 굉장히 크시네요. 예. 자, 우선은 요 근래 반등은 나왔어요. 예. 회사 혹시 재무제표 상황이나 이런 건 체크 한번 해보셨나요? 아니요, 그런 건
초보자라 몰라요. 그래도 한번 보셔야죠. 자, 우선은 재무 상황에 문제가 있진 않아요. 예, 예.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또 엄청나게 실적이 잘 나오는 건 아니에요. 네. 문제가 없다는 것뿐입니다. 그럼 실적 대비해서 이 종목이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어요. 아주 많이. 예. 또 그런 상황이고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긴 했어요. 근데 주가 흐름에서 뭐 AI 테마나 이런 쪽 관련해서 좀 더 뭐 사실 얘기 드릴 건 없을 것 같고 테마성 자체가 좀 끝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테마성 자체가 5월, 6월 달에 거의 맥스였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완전 다른 쪽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뭔가 이슈거리를 받을 만한 게 솔직히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판단을 드리면 우선은 그래도 요 근래 반등은 좀 나와줘서 매수가 근처까지나 뭐 조금이나마 조금 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은 좀 열려있다 보긴 하거든요. 상승 나왔었는데 안 팔았거든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욕심 내지 마시고 이번에는 매수가 위로 올라가시면 정리를 하시는 게 전 맞을 것 같아요. 오늘 또 샀는데. 뭐. 아니, 오늘도 누가 좋다고 또 나오더라고요, 방송에. 자,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제 투자 스타일이나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제 스타일을 우리 모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따라하시면 좋겠다는 걸 항상 강조드리지만 바닥에서 이미 3배, 4배를 올라간 종목이잖아요. 예. 그건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예. 근데 많은 전문가님들이 방송에서 얘기하시는 거 보면은 뭐 테마 종목 급등하는 거를 많이 얘기해요. 그래야 사람들이 따라서 보고 회원가입을 하니까 대다수의 방송에서 방송을 보고 전문가 가입하시는 분들의 90% 이상의 급등주 보고 가입하세요. 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거를 유도해서 많이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종목을. 제가 뭐 그걸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우선 올라올 때 정리하시고 예. 좀 바닥에서 튼튼하게 실적주들 많단 말이에요. 수익이 천천히 나더라도 그런 종목으로 조금 옮기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나 다른 종목 포트에서도 뭐 이런 급등주들이 많이 포트에 들어가 계시다면은 예. 부탁드리는 것은 주식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예. 맞아요. 제가 걱정돼서 그래요. 걱정돼서. 예. 급등주만 하시고 매수만 하셨다가 또 물리시는 경우가 다반사잖아요.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안 하시고 그냥 올라올 때 정리하시고 차라리 그 돈으로 그냥 맛있는 거 사 드세요. 네. 올라오기는 할 것 같아요. 네, 반등은 나올 것 같으니까 예. 반등 나오면은 그냥 정리하셔가지고요. 예. 대형주를 차라리 하시는 게 저는 성향상 맞으실 것 같아요. 예. 일단 반등 나오면 정리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DR텍 같은 경우에는 반등을 주면 그때는 종목 교체를 해봐도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DI 동일요. DI 동일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시죠? 잠시만요. 매수가는 21,652원에 네. 비중은 10%. 네, 매수가가 21,652원에 비중 10%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종가 한번 살펴보니까 2.92% 밀려나면서 21,600원 거의 매수가 부근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이 종목은 어떤 경위로 사신 건가요? 일단 2차 전지 네. 앞으로의 전망이 괜찮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알루미늄 양극 삼알루미늄하고 이 DI 동일이 네. 가장 괜찮아 보이는데, 삼알루뮴이 지금 아병기를 6대 들렀고요, DI 동일이 이번에 3대까지 해가 8대까지 추가하는 걸로 봐서, 네. 이 회사가 보니까 삼알루뮴은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좀 가깝던데, 네. 이 회사는 삼성 SDI하고 또 가깝고, 네. 그리고 이 회사가 물론 이게 지금 액면분할 10분의 1인가 해가지고 금액이 지금 이 금액이 아니고 원래는 21만 원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거기 가격이 뭐 그래서 아닥하는 거는 안 보이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 회사의 발전하는 방향하고 실적하고 봤을 때 네. 지금 가격에서 앞으로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전문가님을 작년 10월달 때부터 많이 봐왔거든요. 그때 피롭틱스, 뭐 TYM 좋은 종목들을 워낙 많이 소개해 주셔가지고 예, 하려고 전화했거든요. 시청자님, 네, 저보다 더 많이 하시는데, 네. 저보다 더 많이 하시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나 싶은데. 그래도 궁금해서 한번 전화 드렸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자, 우선은 회사는 저도 이제 뭐 내용은 저도 좋아하는 종목 가운데 하나라. 네, 제 관심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이. 네. 괜찮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제가 거래처 종목을 많이 보기도 하고 뭐 시총도 적당히 괜찮아서 보고 있는 종목인데 딴 것보다도 저는 그냥 다른 건 다 떠나서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을 토대로 매출 확대 포인트 분명히 일어난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뭐 기간을 얼마나 보시는지만 궁금해요. 일단 올해까지는 봅니다. 그러면 충분할 것 같아요. 올해까지 보시고 목표가 자체를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가격대는 3만 원 이상 보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네네. 그 이상은 우선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은 다른 것보다도 회사 전체적으로 이제 분위기상 매출 포인트는 괜찮은데 네네. 이게 실적 베이스로 봤을 때는 약간의 조금 더디게 상승할 포인트는 있어요. 네네. 예, 그러니까 급하게 실적이 막 올라오지 않는다는 거죠. 네. 하반기 지나고 내년 돼야지 본연의 가치로 올라오는데 주식은 선반영되니까 네. 연말 끝자락쯤 되면은 3만 원 근처까지는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 정도 보시면 좀 맞지 않을까. 네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도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선생님 진짜 주식을 잘 하시고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네. 굉장히 제가 뿌듯한데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네, DI 동일을 뭐 올해 내내 가지고 가실 계획이라면 목표가 3만 원까지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계속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주셨는데 마침 오늘 1부에서도 안 그래도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매수가가 근데 지금 15만 원의 비중이 10%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11만 9,600원 이렇게 종가 형성을 했거든요. 1부에서 살짝 짚어주시긴 했지만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예, 아모레퍼시픽을 아침에 저희 가족방에서 막 골라내면서 하면서 이게 아모레퍼시픽, 아모레G 뭐 화장품주들이 눈에 막 띄는 거예요. 미국 증시에서도 화장품주들의 흐름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뭔가 조금 이전과는 다르게 이전에 뭐 중국에서의 시장으로 버티고 살았었던 우리 국내 화장품주들이 지금은 그걸 다 떨쳐내고서 이제는 바닥을 다 확인하고서 올라가는 그림들이 최근에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모레퍼시픽뿐만 아니라 뭐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도 최근 차트 보시면요. 많이 살아났어요. 바닥에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근데 아모레 같은 경우도 그 흐름을 타려는 중에 약간 조금 올 초에 올라갔다가 꺾이긴 했지만 바닥 다시 확인하면서 상승으로 돌리고 있거든요. 아모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충분하게 매수가 이상으로 갈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이제 부탁드리는 것은 이게 단기간에 갈 거라고는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고 시간은 좀 소요가 될 테니까 약간의 흔들림이 있더라도 매수가 근처에 왔다고 너무 빠르게 정리하지 마시고요. 15만 원대 이상 가고 그 더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 조금만 중장기적 추세로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시간은 걸렸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지만 분명 매수가 위로 올라설 그 반등의 기회는 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 짚어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M 라이프 디자인 주셨고요. 매수가가 현재 2,800원에 비중이 50%로 지금 비중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종가 함께 살펴볼 텐데 1.71% 내린 2,010원에서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매수가 이탈한 상황이고요. 비중이 크다 보니까 더욱더 대응이 어려우실 것 같은데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네, 매수가가 굉장히 높아요. 2,800원이에요. 급등할 때 따라 들어가셨는지 모르겠는데 매수를 언제 하셨는지는 모르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추세에서 보자면은 작년 11월 급등할 때 아니면 뭐 올해 2월 달 아니면 그 전에 이제 사셨는지 모르겠으나 파실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를 안 하셨어요. 아니면 뭐 물 타셔가지고 이 가격대까지 떨어지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근데 큰 추세에서 종목을 봤을 때 2021년도부터 아니면 작년부터 살펴보자면 그래도 바닥 라인은 지키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 라인, 2022년 6월 달 라인 지켜주면서 반등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가 맥스 저점이란 자리라 현 구간대부터는 천천히 돌리면서 올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매수가이신 2,800원까지 과연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SM 디자인 라이프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당장으로서는. 그래서 우선 지금은 뭐 수급 상황도 사실 뭐 딱히 잠시만요. 기타 법인 쪽에서 매수세가 이게 뭐죠? 굉장히 많네요. 언제부터 이렇게 샀지? 계속 매수를 하는데요. 이렇게 많이 산다고? 5월 달부터 해가지고 기타 법인 쪽 오른쪽 끝에 보시면은 계속 빨간불 계속 들어와요. 상당히 많은데요. 잠시만요. 5월 달부터 볼게요. 5월 1일부터 보자면은 160만 주 매수가 들어왔네요. 하루 거래량 자체가 이 종목 지금 많을 때가 뭐 평균적으로 따져보자면 50만 주대인 것 같고 정말 많을 때도 있긴 한데 뭔가 조금 준비를 하는 것 같은 5월 달부터 매수 대응했거든요. 이렇게 별로 올리지도 않고요. 꾸준하게 샀어요. 바닥이라는 소리인 것 같고 다시 하나만 더 볼게요. 수급 상황이 아니라 지분 상황 제가 이 종목을 몰라가지고 지분 상황 잠깐 볼게요. SM 스튜디오스 시총은 크지는 않아요. 뭐 이슈가 있어서 이렇게 매수한 것 같거든요. 분명히. 한번 기다려보세요. 반등 한번 크게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매수가까지는 단번에 올라가진 않겠지만 그래도 2,500원대 이상에서 3,000원 사이 흐름은 한 번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뭔가 차트상이나 수급 상황이나 누군가는 냄새를 맡고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차트를 보실 때 약간씩 천천히 내려가면서 누가 매수를 땡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기타 법인이 되겠죠. 어떤 법인이 될 건데요. 그럴 경우에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반드시 올라가는 케이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조만간의 흐름을 봤을 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뭔가 이슈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보유를 하시는 게 현실적으로는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수급 상황을 살펴보니까 매수가 부근에서 탈출의 기회를 한 번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진행을 해봤는데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 이렇게 방송 시간 1시간이 너무 짧다 느껴지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으로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하시면 이 방송 시간 이후에도 장중에도 계속해서 소통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전략들 좀 챙겨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김선윤 이렇게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 톡방 입장 도와드리고 있고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방송 내용, 핵심 내용 저희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배트맨 2부 오늘의 핵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두산퓨얼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보유하는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이야기 짚어주셨고요. 동국제강은 반등 이후에 15,000원 부근에서는 차익 실현을 해보자라고 상담을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효성화학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하죠. 계속해서 보유해 가봐도 좋겠다라고 이야기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 상담 여기까지 진행해 보고요. 저희 상담 도와주신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접수된 이 개인정보들은 별도의 동의 없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고요.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